이제는 기계학습 모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계속 남겨주세요. 그러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하긴 한데, 뭐, 모델을 만들 때 기본적인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개념 위주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실습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초반에 데이터 적재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마지막으로 저희 BI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데이터 처리가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제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BI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스팍 앱립이라 해서 스팍 기반의 기계학습 모듈이에요. 라이브러리예요. 이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이제 내일 오전에, 아마 오전일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네. 도커에 올린 거라서 리셋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라면 백업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아마 저희가 리셋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부득이하게 뭐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면 당연히 도커니까 다 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면 리셋 될 수 있습니다. 받는 게 맞겠네요. 로컬로. 근데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중에 딥러닝 모델 만드는 거 설명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스팍 ML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팍 ML 사용하는 방법을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GBT에서 GBT 리그레스를 만든 거예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모델을 만들 거고 레이블 컬럼은 레이블이라는 컬럼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이 데이터 프레임 중에 레이블 중에 레이블이라는 컬럼이 있을 거야. 이거를 레이블로 쓰겠어라고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처 컬럼으로는 인덱스 피처라는 이 컬럼을 피처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이터 중에 인덱스드 피처라는 컬럼이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이거를 피처로 사용해줘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피처라는 거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보통 피처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많은 피처를 놓고 그걸로 돌려보게 되니까. 그래서 좀 의문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특정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주는 게 전처리가 이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 찾아보셨을 때는 이미 앞부분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다 전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건데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BI를 쓸 때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은 기본 이론 설명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이제 피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처를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게 피처 어셈블러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벡터 어셈블러라는 오퍼레이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걔가 바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피처 집어넣고 벡터 어셈블러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고 생성될 이름을 인덱스드 피처로 집어넣으면은 이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인덱스드 피처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 후에 이 모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모듈을, 이 알고리즘을 돌린다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는 이런 피처 어셈블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전처리 기능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학습에는 일반적으로 문자열 데이터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워드 인베딩이나 원하드 인코딩, 그 다음에 스파크 ML 같은 경우는 스트링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저 붓꽃의 종류를 맞추는 건데 렌스나 위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이 붓꽃이 세토산지, 버지니칸지, 벌시컬런지 이걸 맞추는 예제입니다. 근데 이게 레이블이 문자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은 기계학습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인덱스화 시킨 작업이 필요해요. 이때 사용되는 게 스트링 인덱서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자체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이 피처를 하나로 묶는 어셈블러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이 포함되면 이 문자열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스트링 인덱서가 들어갑니다. 이게 전처리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는 레이블이 나오는데 그 레이블은 인덱스된 레이블이에요. 스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레이블 컨버터가 붙어서 인덱스된 스트링을 문자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후처리죠. 이것 전체를 엮어서 ML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쓰는 것처럼 데이터 파이프라인, ML 파이프라인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델이 잘 돌아가게 돼요. 물론 B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되기는 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뭐 다른 BI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쓸 때도 필요한 개념이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인퍼런스 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퍼런스 할 때 당연히 똑같이 이런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이 데이터가 바로 모델로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인덱스드 피처라는 걸 찾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덱스드 피처라는 컬럼이 아예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전체를 저장을 해야지 인퍼런스 할 때 데이터가 딱 들어가서 우선 레이블을 인덱스로 바꾸고 여기서 이제 레이블이 인덱스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있는 피처 컬럼이 인덱스드 피처라는 컬럼으로 바뀌고 그 후에 모델 안에 들어가서 인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인덱스된 정보죠. 다시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블 컨버터가 붙어야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인퍼런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L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BI에서는 이런 ML 파이프라인을 내부적으로 다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돌릴 때 또 하나는 이제 K-폴드 밸리데이션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령 K가 5라 하면은 데이터를 전체를 5개로 쪼갠 후에 처음은 첫 번째 데이터는 남겨두고 나머지 4개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는 밸리데이션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4개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K-폴드 밸리데이션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도 넣어줘야 돼요. 물론 BI에서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별로 튜닝할 파라미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여러 개 조합해가지고 포레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할 트리의 개수에 따라서 성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경우 파라미터에다가 튜닝할 파라미터의 트리의 개수를 어쩔 때는 5개, 10개, 뭐 2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돌리면서 이제 성능을 모델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BI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값 입력해주고 튜닝을 파라미터 값 입력하고 돌리면 이제 이렇게 파이프라인 내부적으로 구성해주고 K폴드 돌아가면서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 그다음 다음 파라미터에 대한 성능, 그 다음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모델의 성능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그에서 가장 좋은 애를 선택해서 얘를 리파지토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BI에는 이런 부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모델 관리 기능이라 해서 이 모델이 주기적으로 학습이 될 거잖아요. 1시간 간격이든 뭐 2시간 간격이든 주기적으로 학습이 될 거기 때문에 학습이 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모델의 아이디는 이 모델이 학습된 시간이에요. 지금은 네, 6시 49분 59초에 생성된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후에 재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1시간 후에 그 시간으로 다시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모델 리파지토리에 재학습 될 때마다 모델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여기 history.csv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모델들의 성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모델의 아이디, 지금 이 모델의 아이디에서 성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시 50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모델을 만들어서 파라미터 튜닝해서 돌렸을 거예요.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아마 뭐 수십 번 돌렸겠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애가 하나 선택이 됐고 그 저장된 애가 이거고 그때 파라미터가 이 정보라는 겁니다. 튜닝 파라미터 정보가. 그리고 그때 그 튜닝 파라미터로 활용했을 때 성능이 이 정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이라서 성능 파라미터로 애큐러시, 정확도, 그 다음에 F 메저 값, 그 다음에 프레시전 값이랑 리콜 값 찍힌 거예요. 각 모델별로 이제 성능이 이렇게 찍히게 되어 있죠. 재학습 될 때마다 재학습된 모델이 추가되고 그때 가장 성능이 좋았을 때 주요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성능값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는 이 파일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모델의 성능이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모델의 성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네 뭐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토로딩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돌릴 때 재학습 워크플로우가 주기적으로 깨어나서 재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 재학습 워크플로우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모델을 계속 이렇게 쌓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서빙 워크플로우가 있어서 이 워크플로우는 모델을 서빙을 할 텐데 재학습 워크플로우가 새로운 모델을 갱신할 때마다, 만들 때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서빙 워크플로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서빙 워크플로우가 새로운 모델로 갱신하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모델이 로드 되었는데 재학습이 딱 끝나고 나서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리파지토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걸 보고 이 모델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이 발견되었고 이거를 로드하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쓰기는 쉬운데 우선 기본 BI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메커니즘, ML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개념을 중요하고 그다음에 BI가 추가적으로 모델을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오토로딩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 부분은 잘 모르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개념을 좀 아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뭐 배치 엔진이든 미니 배치 엔진이든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중에 이런 랜덤 포레스트 뭐 트레이너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딱 끌어다 놓으시고 제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하나는 트레인 인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이제 튜닝할 파라미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인포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요. 이거는 모든 기계학습 모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블 컬럼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피처 컬럼이 어떤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K-폴드 밸리데이션에서 K 값은 뭘로 할 것인지, 트레인이랑 테스트 셋 나눌 건데 그 비율은 얼마나 할 건지, 그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잖아요. 계속 파라미터 값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성능을 평가할 건데 평가할 때 성능 지표를 뭘로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제 BI 내부적으로 이런 ML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 피처 어셈블러 붙이고 인덱서 붙이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 해서 매트릭 붙이고 파라미터 튜닝 해가면서
모델 다 만든 후에 가장 좋은 애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는 쉽고요. 중요한 거, 이거 매트릭 꽤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에 적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매트릭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가령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다 하면 당연히 애큐러시가 중요하겠죠. 그럼 애큐러시로 선택을 하고 돌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병원 관련된 데이터, 이거는 암인데 암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이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애큐러시보다는 이제 프리시전 이런 것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서 매트릭 정보를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거는 모든 스파겜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활용되는 매트릭이고요. F1, 뭐 프리시전, 리콜, 애큐레시는 멀티 클래스. 그다음에 리그레션에서는 RMSE, MSE, R2, MAE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모델의 알고리즘의 주요 파라미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랜덤 포레스트라서 랜덤 포레스트에서 주요한 파라미터는 우선 포레스트니까 트리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겠죠. 트리의 개수 10개를 쓰겠다. 10개로 한번 포레스트를 구성해 보겠다. 그 다음에 20개의 트리를 가지고 포레스트를 구성해 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뎁스, 나무의 크기라고 봐야 되나요? 뎁스를 5로 하겠다. 그 다음에 1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튜닝 파라미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트리가 10개일 때, 그리고 뎁스가 5일 때 ML 파이프라인 구성해서 매트릭 놓고 해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트리가 20개일 때, 그 다음에 뎁스가 5일 때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트리가 10개이고 뎁스가 10일 때 또 한번 돌려보고, 트리가 20일 때, 뎁스가 10일 때 해서 또 ML 파이프라인 구성해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돌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애가 이제 베스트 모델로 선정이 돼서 그 모델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닝 파라미터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웹툴킷 보시면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사용되는 파라미터 정보들이 나와요. 튜닝 파라미터고 하시면은 이 모델이 어디에 쓰이는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이고 리그레션에도 쓸 수 있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메이저 튜닝 파라미터, 이게 어떤 건지,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메이저 튜닝 파라미터입니다. 이 부분을 잘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설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폴트 값 확인하시고 대충 값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델을 만든 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튜닝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꽤나 중요하니까 좀 공부를 하시고 값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스파게멜 같은 경우에는 튜닝 파라미터가 꽤 많아요. R이나 다른 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R 같은 경우는 아마 m트라이라 해서 튜닝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랩핑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긴 한데 그에 반해서 스팍 ML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뭐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쓰기 어려우시면 그냥 디폴트 값 쓰시고 바꿀 때는 그냥 주요한 메이저 튜닝 파라미터만 바꾸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건 튜닝 파라미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트리 계열을 여러 개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트리라는 주요한 파라미터가 붙는 거고요. 포레스트 자체가 트리를 앙상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앙상블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또 붙게 됩니다. 트리를 앙상블했기 때문에 트리 자체의 파라미터도 또 있을 거예요. 이게 트리 자체의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는 이것들을 다 세부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튜닝할 파라미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파라미터는 이 부분이겠죠, 당연히. 이
각 알고리즘 자체의 파라미터. 이 정도만 아시면 네, 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비어에서 제공되는 스팍 ML의 기계학습 모델의 종류입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런 종류를 제공을 하고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다 다양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특정 알고리즘 하나만 선택해서 돌려보는 건 좀 위험합니다. 여러 개 적용해서 돌려봐야 되고요. 네, 리그레션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처리해서 만들어지면 이런 모델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한 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골라가지고 적용해서 모델을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7분. 네. 설명만 드릴게요. 이 실습은 뭐냐면요. 이거는 저희 웹툴킷에서 BAI 스팍 ML 튜토리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할 거는 이거예요. 필기 분류학습 모델 만들기.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돌려볼까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한번 돌려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네, 보스턴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도시의 주택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MNDV 값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티뉴어스 밸류예요. 컨티뉴어스 밸류면 당연히 리그레션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주택 가격을 값을 리그레션에서 예측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가격을 매우 비싸고 싸고 매우 싸고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눠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어떤 특정 가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싼 주택이다 아니면 싼 주택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눈 후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려고 한 예제입니다.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이 보스턴 데이터셋에다가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거랑 리니어 SVC 이 세 개의 모델을 적용할 겁니다. 리그레션, 멀티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이 세 가지를 만드는 예제입니다. 네, 이 예제이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첫 번째는 이건 뭐죠? 끄고 첫 번째가 돌아가는 게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이네요. 이 모델로 지금 트레인이 됐고 테스팅이 돼서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가 석세스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네,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SVC로 모델을 만든 파이프라인 구성하고 파라미터 구성해서 모델을 만들었죠. 이런 예제입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보스턴 데이터는 이게 컨티뉴어스 밸류이기 때문에 바로 리그레션 모델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적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붙인 겁니다. 좀 전에 전처리 오퍼레이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건데 주택 가격을 4등분한 거예요. MNDV 값이 10보다 작았을 때, 10과 24일 때, 20과 34일 때 이렇게 4등분해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적용을 한 겁니다. 이때 주요 파라미터들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컬럼 오퍼레이터를 붙여서 이렇게 비슷한 주택, 고가 주택, 저가 주택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니어 SVC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적용을 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리고 설정할 때
설정을 하면 되죠. 네, 레이블 컬럼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피처 컬럼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폴드는 K폴드 밸리데이션에서 K는 5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위치, 모델이 계속해서 상상이 될 텐데 그 모델의 위치는 유저, BI 유저, 모델, 보스턴 이 아래에다 넣어두도록 설정을 했네요. 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 아래에 모델이 하나씩 상상이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지토리 들어가셔서 모델 밑에 잠깐만요. 어디였죠? 모델 밑에 보스턴 밑에 있네요. 보스턴 밑에 보시면 지금 시간이 48분인가요? 네, 48분, 49분, 50분에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리니어 SVC고 이 모델이 뭐였었죠? 네, 하여튼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리그레이션 모델일 거예요. 이 모델들의 정보를 보시려면 히스토리에 그 모델에 대한 성능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랬죠? 열어보시면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 네. 지금 48분에 Generalized Linear Regression 이 모델을 학습을 했고 그때 성능이 RMSE가 이건가요? 5.53, MSE는 30.68, R2 스퀘어는 0.54, MAE는 3.46 이렇게 학습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거였고 그때 성능이 가장 좋았을 때는 파라미터가 이거였고요. 그때 성능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리니어 SVC였고 그때 성능이 가장 좋았을 때 성능 파라미터는 이거였다라는 걸 나타내고 그때의 성능은 이거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story.csv 파일을 보고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델 정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귀 모델 성능 정보, 다중 분류 모델 성능 정보, 이중 분류 모델 성능 정보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면서 추론한 데이터는 여기 저장이 돼요. 여기 보시면 파일 배치 라이터에 아웃풋 밑에 ML 밑에 클래스 리그레스.csv 파일로 저장하게 해놨잖아요. 아웃풋 밑에 ML 밑에 클래스 리그레스 CSV 결과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데이터죠. 그 다음에 Generalized Linear Regress로 예측한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컨티뉴어스한 값을 4단계로 바꿨죠. 그리고 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용했습니다. 그때의 결과값. 그 다음에 2개로 바꿨죠. 2단계로 바꿨죠. 고가주택, 저가주택. 그리고 SVC를 적용해서 예측한 결과값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제대로 예측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원래 값이 24였는데 제너럴라이즈 리니어로 리그레서로 예측을 했더니 30.06으로 예측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각 모델들이 추론한 결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됐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근데 한 종류의 모델을 쓰는 건 좀 위험합니다. 여러 개의 모델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렌스, 위스 이 정보를 가지고 붓꽃의 종류를 파악하는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다가 랜덤 포레스트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해서 이 세 개의 모델이 정말 이 붓꽃을 잘 분류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이거는 워크플로우에 스파게밀 튜토리얼의 분류 학습 모델 생성이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의 분류 학습 모델 생성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빌드하고 배프하고 그럼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파라미터는 네, 지금은 데이터가 거의 아이리스 데이터는 다 전처리 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냥 모델만 지금 넣어서 돌린 겁니다. 첫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 두 번째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세 번째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한 거고요. 주요 파라미터의 모델의 패스, 모델의 저장할 패스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유저 밑에, 비하 유저 밑에, 모델 밑에, 아이리스 밑에, 랜덤 포레스트 아래로 이제 이 만들어진 모델이 저장이 될 거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LR 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저장이 될 거고, MLP 폴더 밑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인데요.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우선 랜덤 포레스트 파이프라인 구성했고 파라미터도 구성을 한 후에 트레이닝했고 테스트했고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이프라인 구성하고 트레인하고 테스팅했고 그래서 석세스풀리 했고 그 다음에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트레이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과 나오면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결과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되면은 각 모델별로 랜덤 포레스트 밑에 만들어진 시간대별로 모델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올 거고요. MLP 밑에 모델이 만들어질 거고 LR 밑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밑에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들 정보를 확인하시고 history.csv 파일에는 당연히 만들어졌을 때 그 모델의 성능들 만들어진 모델의 시간, 모델의 아이디죠. 그 다음에 그때 주요 파라미터 성능이 가장 좋았을 때 주요 성능 주요 파라미터 튜닝할 파라미터 그때의 성능입니다. 여기서는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애큐러시랑 F 메저 값, 그 다음에 프레시전이랑 리콜 정보를 출력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파일 지금 만들어졌나요? 끝났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밑에 아이리스였죠. 아이리스 밑에 RF 8월 27일 5시 57분 방금 만들어졌죠. 이거 그 다음에 MLP 밑에 만든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서 만들어진 모델 모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값 그때 성능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8월 27일 이건가요? 네, 마지막 거 이거네요. 만들어졌고 랜덤 포레스트였고 주요 파라미터 K폴드는 5고 넘트리는 32개의 트리로 구성한 거였고 이런 식으로 됐고 그때 성능은 96%의 확률로 이게 애큐러시입니다. 애큐러시가 96%네요. 성능이 좀 괜찮은 편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정말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실 때 파일 배치 라이터에서 추론 결과를 아웃풋 밑에 ML 밑에 classification.csv 파일에 저장하게 해놨습니다. ML 밑에 classification 이걸 열어보시면 방금 추론한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데이터고요. 이게 실제 레이블. 이게 랜덤 포레스트가 예측한 결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예측한 결과, MLP가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별로 제대로 잘 예측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얘는 좀 잘못됐네요. 뭐죠, 얘가? MLP. MLP가 좀 성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한 개 잘못 맞췄고, 네, 좀 많이 어긋나는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각 모델들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 모델들이 추론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스팍 ML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없으세요. 올라오긴 하는데 19.06에는 텐서플로우 1.4 버전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저희가 지금 텐서플로우는 내일 설명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1.13을 써요. 1.13을 써서 가급적이면 1.13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도 지원하기는 하지만 1.13이 테스트가 제일 많이 된 버전입니다. 1.13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뭐죠? 공백이 붙어서 나온다고요? 공백? 예, 공백이 붙어서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성능 정보, 그 다음에 이 모델이 만들어진 시간과 그때 그 주요 파라미터가 뭔지 이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가 깨져서 나와요. 미리 보기가 잠깐만요. 이게 깨져서 나온다라는 말씀인가요? 결과 미리 보기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CSV 이렇게 history.csv 모델 밑에 이 히스토리 어디서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결과가 깨진다라는 게 한글은 아닐 테고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네, 문자는 그대로 나오는데 좀 답답하긴 하네요. 문자 하나하나 사이에 스페이스가 그래요? 네. 네. 이건 근데 지금 이거는 도커라이즈 된 거잖아요. 있는 걸 그대로 도커라이즈 해서 지금 돌린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자 하나하나에 스페이스가 끼워서 나오는 건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도커라이즈를 시켰기 때문에 뭔가 운영 체제가 다르진 않을 텐데 그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띄어서 나오던 간에 중요한 거 이런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성능 정보가 제대로 찍혀 나오는지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붙여넣기 해서는 네.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웹이니까.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질문하셔도 돼요. 데이터 처리부터 뭐 모델 만들고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파이썬 UDF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되고 원래 시간이 저희가 너무 빨리 끝냈나요? 6시 20분부터 7시까지가 Q&A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뭐 궁금하신 건 없었나요? 오늘 교육 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뭘 설명을 드릴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오늘 그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 이거 배우셨죠? 아, 스탠드얼론 버전. 네, 19.06 스탠드얼론 버전은 기술 이전 대상이에요. 그래서 네, 제공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서 19.03은 상관이 없는데 06부터는 제공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렇고요. 활용 공모전이라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오퍼레이터나 이런 걸 많이 쓰시는 게 유리하기는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처리하는 오퍼레이터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고 네, 많이 쓰면 쓸수록 좋으니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트럭처 스트림 이거 배우셨죠?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거 이것도 되게 쓰시면 좋습니다. 실제 필드에 적용할 때 스트럭처 스트리밍은 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 안정성도 있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 공모전이 아니고 실제 기업에서 이거를 필드에 직접 쓰고 싶다 하실 때 이거는 꼭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아마 간단하게 넘어가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아요. 세션당 BI 유저는 그거는 아직 저희가 네, 그건 없어요. 이거는 질문이 뭐냐면요. 세션 BI 유저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건데 기본 개념상 이제 계정당 한 명만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증된 그 사용자 한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 접속하는 거는 저희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뭔가 데이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다른 계정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네. 동시에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고요. 내일 10시 20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간 지키셔서 오시면 되고, 오늘 가셔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뭐 어려운 거나, 뭐 질문사항 있으면 내일도 꼭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국한돼서 뭐 머신러닝만 관련돼서 물어보실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하니까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20분 시작이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